존경하는 손태화 회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 화롱지역구 국민의힘 구점덕 의원입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업무 보고나 계획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용어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대부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민의 필요한 것을 찾고 시민이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세우는 이런 가치와는 다르게 시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시민의 입장이 아닌 기관의 입장이 우선시 되는 일들이 번번이 발생되어지고 또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이러한 일이 당연시되고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까지로 발전되어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분명 잘못되어 있는 일임에도 이것이 정상처럼 비춰져 누구도 지적하거나 관행을 깨는 것을 힘들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덜추어보고 또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재단 운영에 관련한 일들입니다. 현재 문화재단은 많은 구성원이 있습니다. 이들이 불평과 불만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실력과 성과로 이를 시민에게 인정받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국장 박동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재단 설립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창원문화재단 설립 목적은 창원시 문화예술진흥과 시민문화복지 정대로 알고 있습니다. 자, 산하기관인 재단이나 연구원, 공단들은 창원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일들로 조금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재단이 운영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동의합니다. 자, 행정이 직접 운영할 때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된다고 느끼고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사실 창원의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기관은 우리 내부적으로는 보면은 조금 그렇지 않다 평가하는 이런 기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다른 시군에서 불효할 정도로 여러 가지 문화예술 업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예를 듣고 계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실 것은 있습니까? 혹시 없으시면 다음에 좀 해주셔도 됩니다. 예, 지금 뭐 수준 높은 공연이라든지 지금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잘 볼 수 없는 중앙이나 이런 데 가서 볼 수 있는 공연을 갖다가 많이 해주기를 원하는데 네. 여러 가지 어떤 여건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많이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특히 더 챙겨봐 주십시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재단과 공단은 만들었는데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동안 공기업들은 몸집은 공룡이 되어 있고 식성은 새거 먹는 하마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 주실 게 있으십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것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드는데요. 일단 우리 창원시의 어떤 기관들이 덩치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관련 운영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른 타 기관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 우리 창원시의 그 규모만큼 들어갔다고 한다고 볼 때 운영 예산도 문제이지만 네. 어떤 사업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함께 봐주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다음 질문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화재단은 과거 5년간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예, 문화재단 전체 예산 대비 임금 비중은 최근에까지 한 40% 언저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창원문화재단은 우리 창원의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기존 시설들이 통화로 인해서 창원, 마산, 진해에 분산되어 있는데 이 분산된 시설을 갖다가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력 운영에서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과 업무가 조금 틀리긴 하지만은 타 지자체 문화재단 인건비 비중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 시보다 낮은 지자체도 있지만 용인, 수원, 김해시와 같이 우리 시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문화재단도 여러 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지자체는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질문 드릴 거고, 그렇다면 적정 우리가 인건비 수준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장님은 어느 수준이 되어야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통합 이후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기간이 흩어져 있어서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여기에 통합 이후를 이끌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적정 수준을 많다고만 생각하고 계실 게 아니라 어느 수준까지는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부분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 인건비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인건비 문제만 국한해서 보면은 네. 문화재단의 사업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확장성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 수준도 중요하고 또 우리 문화재단에 와 있는 이 구성원들이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인건비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어떤 이 재단의 자체 기능이라든지 이런 사업 역량을 갖다가 강화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지자체 인건비 비중을 보시면 우리 지자체와는 월등하게 우리 지자체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있고 뭐 기획 공연이 많을 것 같으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기획 공연이나 이런 것을 보면 수도권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는 공연 횟수도 적을 뿐더러 우리가 말하는 전문성이 돋보이는 그런 기획 공연을 볼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겠습니까? 예, 지금 그 자료 화면에 나오는 그 문화재단은 대부분 광역단체급의 재단들입니다. 이 광역단체급의 문화재단은 사업 분야가 이제 관광 분야, 축제 분야까지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업 분야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창원시의 문화재단 예산 구성을 보면은 이런 어떤 축제나 관광 분야가 없다 보니까 순수 공연 어떤 전시 이런 부분이 많이 찾아와 있다 보니까 그냥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창원시는 공무원에 대한 종합 임금비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공기업들도 우리 공공기관들도 임금비에 대한 종액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런 건 없죠? 지금 그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간 네. 운영하는 법률에 의해서 매년 그 행안부에 경영실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경영실질 평가에 보면은 총 임금비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그 관리를 갖다가 기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최고점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창원문화재단이? 지금 그 작년도에 22년도의 경영평가 실적평가가 나와 있는 걸 봤는데 거기 보니까 행안부 총액 인건비 가이드라인보다 문화재단이 조금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공기업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있어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무조건 공무원마다 급여를 높게 받아야 할 규정은 있습니까? 없죠? 이유가 네,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혹시? 없습니다. 혹시 높게 받아야 할 이유는 있습니까? 이유는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된다 하면은. 예. 공급이 공무원보다 급여를 많이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자, 왜 이것을 비교하느냐 하면요. 의원은 감시자적 이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시청의 부서 책임자와 공기업의 부서 책임자를 비교하면서 보아왔었을 때 공기업의 부서 책임자가 월등히 혁신적이고 업무 강도가 강하다고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는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일반적으로 그 시공무원과 직접적으로 같은 직급으로 비교를 할 수 없지만 해당되는 공무원 직급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비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 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적어도 그 임금비의 어떤 보람 임금비의 어떤 효용성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직책에 있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문화 예술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초과수당 부분입니다. 문화재단은 2020년, 21년 초과수당 지급 부분입니다. 20년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150일 정도를 휴장했으며 공연 취소, 무관중으로 진행되었음에도 초과 근무 수당을 표와 같이 표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진행되었습니다. 자, 국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초과수당 부분입니다. 예, 초과수당 부분이 초과수당이 지금 표현이 안 나왔는데 총 1년에 12건 정도 개인당 한 870만 원이 여건이 나왔습니다. 20년, 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휴장 기간이 대부분이었는데 이게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2년 동안. 예,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코로나였을 때도 이제 무관중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중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갖다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어떤 코로나 아닌 때와 크게 차이가 없는 업무를 갖다가 했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좀 국장님 해주시면 감사 취직 사항에도 분명히 초과수당 부정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점검하는 조치 하십시오. 예, 150여일을 넘게 휴장을 했는데 초과수당이 1인당 870만 원 이상이 나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 부정수급 부분은 예. 감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창원시립예술단 부분입니다. 자, 우리 예술단 인원도 비중이 얼마냐면 사업비 비중 인건비가 90%가 넘었습니다. 우리가 110억을 준다면 100억은 인건비고 10억이 만약하면 사업비입니다. 우리 창원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문화적 혜택은 100억 중에 10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술단의 인건비가 거의 90% 육박하는 것은 아마 예술단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시 예술단과 공연의 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불구하고 사업비가 더 많은 자치단체들이 여러 사업비가 많아서 이렇게 비중이 높은 게 아니라 제가 지난 시정 질문에도 봤듯이 공연 횟수나 기획 횟수나 이런 것도 월등히 시립예술단이 저조한데도 이렇게 많은 인건비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예. 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술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사업 부분의 예산이 작다 하면은 당연하게 공연의 어떤 규모라든지 아니면 대형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그 횟수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서 적정 수준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고민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창원시는 또한 국비, 도비, 지원, 축소와 세수 감소 등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늘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원되는 규모에서 인건비에 대한 정액 억제와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시민의 생각입니다. 시민을 위한 사업을 늘려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인건비를 줄이지 않으면 사업비를 보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그렇다면 앞으로 계획은 있으십니까 혹시? 예, 우선적으로 총임금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임금비 증가 억제 관점에서만 보게 된다 그러면은 구성원들의 사기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구성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토록 해가지고 국가기관 공모 사업을 획득하거나 아니면 경쟁력 있는 기획 공연을 발굴해서 시민들이 어떤 수준 높은 예술 문화를 즐길 수 있고 이런 것을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화재단의 경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사업비가 줄고 인건비가 비중이 느는 데 대해서는 아마 이 질문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승진에 관련 질문입니다. 재단은 승진 인사를 하면서 승진 최소 연수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섭게 승진 인사를 함으로써 고위직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승진 소요 체제 연수가 미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승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한 2건 정도 있었습니다. 예, 14년도 2월 달에 4급에서 3급으로 한 명이 있었고 18년도 2월 달에 5급에서 4급 재단입니다. 승진이 있었는데 이것은 모두 현재 재단 인사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18년도 12월 28일자로 재단 인사규정 개정 당시에 제22조 제2항이 삭제됐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승진 소요 연수 산정은 현 직급에 상응하는 전직의 경력 기간을 가산할 수 있으며 직급별 임용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을 재직 경력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건의 최저 연수 미달 승리자의 경우에는 전직 경력, 공무원 경력이 합산돼서 상급 승리자는 보니까 공무원 경력이 합산된 것이 3년 6개월, 그다음 4급 승리자는 4년의 공무원 경력이 합산돼서 재단 인사 규정상의 승진소의 최저 연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여졌고 그렇기 때문에 승진 조건에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를 낸 직원은 뭐 거기에 대한 보상은 되어야 한다고 그렇지만 공정성과 결의되고 조직원들의 불만을 야기시키는 인사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인사 승진 연수에 미달하는데 승진이 이루어지는데 이거 봐보면 지금 1년 3개월 안에 이 5급에서 4급이 됐어요. 저게 이제 규정에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까? 예, 저기 전직 전문성을 검토해서 저렇게 된 거예요? 예, 4급 승진자는 4급 재단 근무 경력은 2년 11개월이지만은 5급에서 4년요. 예, 분명 위반입니다. 예, 그렇게 있지만은 그 재단 규정 인사 규정상 직급별 임용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을 전직 경력으로 본다고 돼 있고 이 경력을 가산할 수 있도록 종전 18년도 12월 달 인사 규정에는 그대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4년도에 인사가 이루어진 사항이고 종전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재직 경력이 합산되다 보니까 승진 최소 연수를 충족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문화재단 인사 규정이 2018년 12월 28일 날 규정이 이제 됐다고 하셨는데 이 또한 다른 지자체의 문화재단과 비해서 최소 연한이 우리 창원 문화재단의 훨씬 연수가 지금 단기간이거든요. 이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문화재단과 비교해 보셨습니까? 재단 인사 규정을 갖다가 살펴보니까 승진 최저 연수 직급별 승진 최저 연수가 18년대 개정돼서 작아진 게 아니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것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최소 연수가 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 미술은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원문화재단은 지역 작가의 창작 욕구 고취와 지역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실적과 반대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예, 창원문화재단 미술은행은 2014년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11월 달에 작품 수집 및 관리 규정을 개정을 하면서 종전에는 수요처를 공공기관에 한정했었는데 비영리 기관, 기업, 민간 기관까지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개정되면서 많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작품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대신에 그 운송비라든지 그다음 작품 훼손이나 분실 상황에 대한 보험료를 안내하니까
대회까지 최종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약 830점의 미술은행 작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외부 기관 대여하는 것은 창원시를 비롯해서 구청, 주민센터, 문화원, 경찰서, 세무서, 한전 이런데 무료 대여한 것이 460여 점. 그리고 문화재단 현재 전시가 138점이 있고 현재 수장고에 보관 중인 작품은 340점입니다. 이제 문제는 다른 어떤 재단에서도 보면 미술은행을 통해 가지고 개인에게 작품을 대여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온전한 작품 보관 문제가 대두되면서 대부분 중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생각할 때에 미술은행이 구체적인 목적이 이제 지역 미술 문화를 발전을 도모하고 또 시민의 문화 항류권을 갖다가 진정하기 위해서라 한다면은 적어도 복지기관이라든지 기업 전시 협업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미술 문화를 대중화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840점이 있고 460점이면 공공기관에 하고 있고 남은 거는 340점이 있는데 이것 또한 국가기관의 지자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에만 이렇게 대여할 것이 아니라 민간에게도 아까 말하는 그런 보완점 작품의 훼손성을 또는 보험에 가입하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보완을 하셔서 지역민들이 예술작품을 쉽게 접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것도 저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자, 관람 구독제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전반적으로 구독 경제 확산이 되고 있으며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스트리밍 서비스가 널리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향유 방식이 이례적 소비 위주이며 소유보다는 소비 지향을 하는 최근 트렌드에 부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이용, 관람에 대한 구독 방식 등을 적용하여 문화재단의 연간 이용권이나 여러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놀이공원의 빅3, 빅5를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저변 확대를 위해서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독 경제를 하는 이유는 개인은 저렴하고 폭넓게 즐거운 소비를 할 수 있고 또 기업은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인 순환 매출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거의 온라인상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시대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구독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연간 유료 회원권이라든지 화요 모닝 콘서트라든지 화요 모닝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회를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는데 이 시즌제로 이렇게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즌별 패키지 관람권이라든지 미술은행도 구독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이런 소비 트렌드에 반응하는 그런 문화예술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야에서 시민들이 좀 더 매력을 느끼는 그런 문화예술 구독 상품을 만들고 우선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또 이런 저변 확대를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처음 시도할 때는 기존의 관람객에서 얻는 수입이 감소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규 관람객이 유입과 그들이 지속적으로 구독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저는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도 증진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보합한다면 이게 좀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문화재단은 예술사업은 매년 고정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또한 거기에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매몰 비용이기 때문에 가격은 높고 이용객은 적는 것보다 가격을 좀 낮추고 이용객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도 해보게 됩니다. 재단을 활성화를 위해서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당부드리고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공연 시즌제 관련 질문입니다. 사실 구독
구독제를 도입하고 이용자 수를 늘리며 공연 일정과 내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즉 공연 CCTV를 도입하여 연간 공연 일정이 모두 사전에 공개되어야 하고 티켓 매매도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공연 시즌제는 관객의 반복적인 공연 관람 유도를 하여 두터운 관객층을 확보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관객 수를 바탕으로 공연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일정 수준의 이제 공연 기획력과 고정 관객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작 단계에서는 예산이 투입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하지만 서울, 경기, 부산 특히 인근 기미에서 시중에서 실행하고 있는 만큼 도입 여부도 검토해봐야 하고 충분한 타당성이 판단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연 시즌제도 구독제입니다. 네. 예, 그래서 시민들이 찾는 다양한 공연 시즌제 상품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이런 방법을 많이 찾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수준 높은 공연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은 당연한 그런 상황이고, 문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기획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 높은 공연 기획도 하고 구독제라든지 이런 시민의 접근성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공연 일정을 갖다가 사전에 미리 공개하는 어떤 이런 정기 공연제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의 조직 개편을 이번에 통해서 기획, 공연 이런 부분을 더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무원보다 연봉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성 기획력이지 않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금 부서에 있는 우리 부서장님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성과봉은 개인별 최고 1,300만 원까지 받는 분도 계셨습니다. 승진을 하는데 최소연한을 급속도로 만들어서 이는 고액 임금자를 만든다는 것은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해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시즌제라든지 구독 이게 뭡니까?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문화재단은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었다는 결론밖에 없어요. 시민의 눈높이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한 문화재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8번째 사립박물관 미술관 진흥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립박물관 협회에 등록된 경남 지역의 사립박물관 11개소입니다. 창원시는 2013년 1월 창원시 사립박물관 미술관 진흥 조례가 제정되었기도 하였는데 창원시가 사립박물관이 건립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예, 사립박물관 제도가 각 지자체마다 다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제도 자체가. 네.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 소득이 높아지면서 박물을 수집하는 수집가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 박물 수집하는 사람들이 최종적인 목표는 사립박물관을 갖다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도 우리 시도 사립박물관 미술관 운영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사립박물관 미술관 운영 조례 자체를 보면은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이 지원 사항이 아직까지는 시책적으로 정책은 마련되어 있는데 시책적 접근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사립박물관 미술관이 많이 설립되지 않는 경향이라고,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면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립박물관 미술관이 없으므로 위원회 운영 실적은 없으시겠네요. 예, 제가 그것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 해봤는데 만약 있다면 죄송합니다. 이 조례는 유명무실한 조례라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사립박물관 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400만 원 지원하는 시책이 있다고 서면 답변으로 받았습니다.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건립의 유인으로 4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400만 원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사립미술관 박물관 진흥법에 의해서 박물관들이 등록 요건을 갖춰야만 등록할 수 예. 있습니다. 그 등록 요건을 보면은 자료의 규모와 가치, 학예사를 보유한 것, 그다음 시설 규모와 적정성 등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 그 시의 여러
박물관을 원하는 여러분들을 많이 접촉해 보지만은 이런 등록 요건을 100% 갖추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보면은 예, 우리 시 지원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보면은 그 박물관 자체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그다음 그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신축하는 것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유일하게 있는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 미술관이 하나 있습니다. 네. 여기에 연간 지원되는 운영비 예산이 올해 한 4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400만 원은 그 중에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아니면 통신비라든지 아니면은 안내하는 어떤 인터넷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것이 400만 원이고 이 미술관에 지원되는 보조 사업도 한 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의창구에 있는 대산 시립 미술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공립이나 국립이나 사립 미술관이나 이렇게 공립에서 짓기에는 상당히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립에서 국립이나 국립을 이렇게 건립하지 못하는 이유 예산 부족이라면 이는 사립에서 오는 우리 짓고자 하는 또 운영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비용으로 이 운영 체계에 있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는데 좀 파격적으로 좀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역 좀 사립미술관 박물관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지역 문화 역량, 문화 자원 이것을 네. 관광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예. 이런 시가 인식으로 지원의 필요성을 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산미술관뿐만 아니라 네. 다른 분들도 사립박물관, 미술관을 갖다가 지을 수 있도록 네. 유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 유인한 이 사립미술관이나 이 박물관으로 인해서 수도권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기획전이나 그런 공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면 그게 우리 공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원문화재단은 지금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단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들이 수도권의 지자체 소속 단원들보다 유능하면서 시민과 함께 예술로서 교감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 부서 인력부터 혁신하고 노력할 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원시도 함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경륜공단이 창원에서 창생된 배경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창원경륜공단은 지금은 레포츠파크죠. 1997년도 전국 체전 때 사이클 경기장으로 활용했던 시설을 재활용해서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서 우리 시와 도가 공동 투자해서 경륜 사업을 시행해서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년도에 이제 경륜공단의 설립 이후에 흑자와 적자를 달성한 연도의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설립 이후에 수지를 보면 레지세를 일단 제외하고 적자를 본 해는 2000년, 2004년부터 6년, 그다음에 2008년부터 9년, 14년, 16년 해서 현재까지 총 15개년 동안 674억 원을 적자를 받고 흑자를 본 해는 2001년부터 2023년, 2007년, 2010년, 13년, 15년 해서 총 9개 연도에서 486억 원을 흑자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1992년 7월 1일에 시행된 경전법에 의해서 국민의 여가 생활 선용 및 국민체육 진영 지방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목적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설명 내용을 들어보면 지방 재정 확충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사업 수지, 즉 그 형식적인 사업 수지이고 네. 실제로 레즈세 부분까지 포함하면은 적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레즈세를 납부하면은 지방 그 교부금이나 징수교부금이나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다시 교부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다 포함하면은 아직도 많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2000년도부터 2023년까지의 이제 창원시가 경남도에 레즈세를 이제 도에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금액에 따른 보조금을 돌려받은 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 시가 징수해서 도에 납입한 레즈세는 총 5,884억 원입니다. 도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지만 레즈세액의 한 30%에서 35% 정도를 우리가 징수교부금이나 또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규약에 따라서 사업 수익금 균등 배분을 한다는 규약에 따라서 도비 상당액을 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도비 상당 부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금액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총 지금까지 640억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는 도에 내는 레저 지방교육세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국세까지 합치면 20년부터 23년까지 납부한 세금은 한 1조리 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조리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레버처 파크가 이제 수입 중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제 수입을 두 개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수입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온라인 발매는 2021년 8월부터 시행됐는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오프라인이 79%, 79%. 온라인이 21%를 차지합니다. 또한 그 고객 환급금과 재세금을 제외한 순수한 발매 수익금은 오프라인이 82.9%, 온라인이 17.1%가 됩니다. 자, 온라인이 79%고 지금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오프라인이 21%라면 앞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쪽으로 더 많은 수익 구조가 늘어날 것이고 시민 역시나 온라인 쪽으로 배팅을 하시는 분이 더 많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네, 온라인으로 배팅을 하는 그러니까 배팅 네, 사업들이 경주, 예. 많이 있습니다. 예. 뭐 토토라든지 예.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뭐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21%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에는 도움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배팅 금액을 높인다든지 이런 이제 대책이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텐데 지금은 사실 크게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공단의 경영 수지를 개선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예. 자, 21년 5월에 경영경쟁법 개정이 되고 인터넷 모바일 활용으로 온라인 발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수요 구조나 79%를 차지하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오프라인을 하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한 고민은 지금부터는 좀 좀 해봐야 될 거 아닐까요? 우리가 레포츠를 통해서 건전한 그 레저 기능을 제공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본장의 경주 이 네. 부분을 꼭 해야 됩니다. 완전히 이제 포기할 수는 없고 네. 아무리 온라인 매출이 중요하다 해도 경륜장 본연의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장을 유지해가면서 온라인 매출 비중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변화도 수익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정말 대안이 이제 지금부터 좀 고민을 좀 더 깊이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공석 중에 레포트 파크 이사장 임명에 대한 건입니다. 우리 창원시는 민선 6기, 민선 7기 계속해서 민선 8기까지 와 있는데 그동안 이제 늘 집행부에서는 전문가적인 이사장을 모셨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했다고도 하시고 그렇지만 앞서 보았듯이 획기적인 경영 개선이나 적자의 수익 구조를 바꾸는 사람은 저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이제 새로운 이사장을 임명하더라도 고액 임금만 지출하는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면에서 수익 악화 부분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레포츠 파크 이사장 임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까? 예, 임명 절차를 말씀드리면 그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가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을 하면은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위에서 공개 모집을 해서 그 후보자 중에서 이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서 2인 이상을 시에 추천하면 시에서 도와 협의하고 난 이후에 시의회 인사 검증을 거쳐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절차에 따라서 임명을 하고 있고, 예, 적임자가 그 임명이 되면은 공단의 임원과 이렇게 협의해서 그 수지 개선이라든지 공단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질문지에도 보내드렸지만 비상경영 체제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정 관리 기업에서는 관리인을 이제 공무원들이 파견하듯이 이사장 임명 대신에 도화시에서 간부 공무원을 파견하도록 하여 적자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에는 또는 부산과 통폐합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개편도 전면적으로 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예, 최근에 이제 사행 산업의 사양화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재세를 포함한 전체적인 지방 재정 수지, 통합 수지는 아직도 많은 흑자를 보고 있고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부산과의 통폐합이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그 선택은 고민할 단계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임원 공백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많고 해서 임명이 되면 그 공단과 협의해서 우리 매출 구조, 매출 개선이라든지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적극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벽에 부딪혀서 막다른 길에서 우리가 말하는 개선이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부터 경영 수지가 더 악화되었을 때의 비상 경영 체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은 중장기 계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레포츠 파크에 있는 직원들 역시도 창원의 시민이자 각자의 가정의 가장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경영공단에서 지금 운영하는 체제들이 좀 사업들이 좀 빈약하고 사업이 축소하고 또 경영이 적자가 봄으로 인해서 조금 위축되어 있을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기업,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더 노력이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 또한 일자리가 자기의 미래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미래 개척에 대한 희망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는 사기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일의 적극성에서도 저는 많은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레포츠파크 직원들이 그 고용의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그 사명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 발굴이라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경영공단에서도 부장, 차장이 되려면 한 20, 30년은 근무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분들을 좀 승진을 시켜서 우리가 말하는 좀 관리자급에서 이렇게 좀 책임지고 개선하고 고민해내서 좀 나가는 방향성도 지금 정말 문화재단 역시도 그렇습니다.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 직원들의 그 승진 이런 부분들은 이제 관련 규정에 따라서 경영 이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는 직원들의 승진을 위해서 그 자리를 맡아서 더 책임감 있고 더 고민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직원분들 중에서 뭐 임원을 희망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 응모를 해서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번 추천은 인수위에서 이제 그 신청한 후보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제가 뭐 개척한 부분이 예, 아니다. 결정한 부분은 아닙니다. 예. 예, 시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문화재단의 최소 연한은 이렇게 단축시켜서 고속 승진인과 임원이 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혹시나 이분들로 인해서 반대편에서 피해자가 또 있지 않은가 하는 고민도 되고 그런 것들은 또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챙겨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행정은 국민에 대한 봉사로서 여겨지는 시대에서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지금은 이러한 생각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경영이라는 것이 꼭 돈을 벌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출 구조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막는 것도 경영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본 행정은 많은 부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도 경제 성장기를 살아오면서 지속적 세수 증가와 확장성 정책을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장기적 경제 침체 그리고 국가 간 경쟁의 심화 등은 그동안의 경제 정책과 행정 관행을 송두리째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경고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이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